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미로 들어주셔야 돼요. 재미로.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어떤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텐데, 다양한 예시들은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되게 순탄한 결혼 준비를 했고요. 전략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대다수, 특히 제 주변이나 제 주변의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결혼 준비도 하고, 결혼 이후의 삶도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되게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혼 준비 과정이라는 거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혼이 행복할지언정 결혼 준비 과정은 절대로 행복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예비 부부 단계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답니다. 지금 예비 와이프와 여행을 어디로 갈지, 신혼집은 어디로 얻을지 이런 거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서 재밌어요. 라는 분들은 조만간 지옥을 맛볼 것이다.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결혼 준비 과정은 제가 봤을 때, 제 답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고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결혼을 하는데 무슨 전략과 전술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세상을 만만히 보시는 거다. 왜 그러냐?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죠. 그리고 부모의 돈이 엮이고 나의 돈도 엮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다른 두 가정이 합쳐져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외교예요. 외교. 어찌 보면.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죠. 그리고 상대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상대를 공략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도 나를 공략한다. 어떻게 막 나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회사 합병하고 비슷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개고생을 하는 거야. 개고생.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는 사랑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저는 아주 안 좋게 얘기하면 뭐냐?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하죠, 서로. 서로 사랑하는데 그 집안이 서로 원수네. 물론 우리 부모와 처갓집이 원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정도로 우리 둘만의 사랑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재미로 들어주세요. 자, 우선 결혼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겪은 프로세스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결혼식 프로세스는 거의 정해져 있죠. 가장 먼저 뭘 하죠?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전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여자친구 사귀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거기까지 아무나 사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 먹으려면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골치가 아파집니다. 맞죠? 아무래도 따지는 게 많죠. 연애 때랑 결혼 때랑은 좀 달라요. 여자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죠. 근데 어쨌든 잘 만났다고 칠게요. 만났다고 치면 프로세스의 시작이 뭐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시작인데, 보통 여기서 막혀요.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때 남자들은 명함이 중요합니다. 명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남자가 백수거나 무슨 고시 준비생이어도 결혼을 시키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명함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딸 가진 부모가 사업하는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창업을 몇 년 전에 해서 얼마만큼 운영했고, 지금 직원 수는 몇 명이고, 돈은 얼마나 벌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게 되죠. 어쨌든 여기가 보통 이제 1차 관문인데 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만약에 통과했다고 칠게요.
축하드립니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둘이 사랑하면 결혼해라 라고 말하는 얘기는 대부분 너는 면접에 통과했다 라는 말이죠.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집에 갔다가 영 탐탁치 않아 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랑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사랑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냐? 보통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러면 약 이제 결혼까지 1년 남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가? 상견례를 준비합니다. 상견례는 보통 언제 하냐면 8개월 전쯤 해요. 보통 8개월이나 뭐 6개월 정도 하는데 저는 8개월 정도 전에를 추천합니다. 그 정도에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2차 관문인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대리전이었는데 이제는 양측 대표가 나와서 그러니까 사장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어야 돼요. 이 상견례가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대리인으로 지금 나선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미리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 조율을 다 끝내셔야 돼. 그리고 나서 부모들은 만나서 그냥 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났죠. 그러면 둘이 만나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세팅 끝난 거에 와서 악수하고 가는 거죠. 이게 상견례다. 아시겠죠? 그러니 남자나 여자분들 뭐 한정식집 잡아가지고 그냥 만나면 뭐 엄마 아빠가 얘기 잘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된통 당하고 파혼된다. 진짜 파혼의 위험이 여기가 큽니다.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회의하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외교부 장관인 우리가 자식들이 나서가지고 미리 조율 다 끝내야 됩니다. 다 끝내고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 그 상대방의 부모님을 내가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의 부모님이 약간 막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막말하는 스타일인지 내가 뻔히 알았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을 안 해놨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완전 화가 나요. 그래서 상대한테 공격을 해.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야 내가 북핵 핵 개발 다시 할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너 때린다. 막 항공모함 몰고 온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미리 저쪽 상대방 아버지가 좀 막말하시는 스타일이고 술 좋아하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많이 져줘야 돼. 대신에 내가 저쪽 그 남편들 그 남자 있죠? 남자는 아주 쥐잡듯이 내가 잡아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미리 엄마 아빠를 좀 안심시키고 좀 싸움이 안 나게 다독여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진짜 이 상견례 자리에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자식들끼리는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는 생판 처음 보는 남남이에요. 그리고 자식들 아니었으면 평생 보지도 않을 관계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부모들이라고 해서 알아서 우리들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고 사랑은 우리가 하는 거지 부모들은 끌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상견례 2차 전략을, 그러니까 2차가 이제 끝났어요. 2차 관문을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악수했죠. 그러면 바로 핵폐기 되나요? 안 됩니다. 핵폐기가 전혀 안 되고요. 지지부진한 관계가 이제 이어지죠. 뭐냐? 날짜를 잡아야 돼.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또 골치 아파져요. 자, 이 날짜 잡기가 이제 다음 관문인데, 여기서 이제 싸움 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엄마들이 문제인데, 엄마 아빠들 중에 보통 엄마가 문제예요. 날짜를 이제 기일을 잡아야지. 기일을 잡는 게 이게 또 싸움 나요. 왜냐면 또 한쪽은 또 기독교인 경우도 많고 또 한쪽은 또 불교인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또 기독교 쪽에 계신 분들은 그 남자애가 좀 불교네 집안이어서 좀 싫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불교 쪽 엄마는 또 뭐냐면 너네 궁합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어디 스님이 용하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막 엄마 얼굴이 막 안 좋아 어두컴컴해.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러면 너 결혼 꼭 해야 되니? 이런 얘기를 막 갑자기 하죠. 여기가 또 3차 관문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또 목사님이 너 결혼하지 말라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요 날짜 잡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가 또 통과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날짜 잡는 게 언제냐면 보통 7개월 전쯤 잡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월에 상견례를 했다. 그러면은 한 7월이나 8월쯤에 결혼을 잡아요. 그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뭘 하냐? 이제 우선은 큰 관문은 넘어갔어. 이제는 아내인 이제 여자친구와 남편인 내가 서로 이제 조금 약간 행복한 단계예요. 약간 행복한 단계. 뭐냐? 신혼여행지를 예약해야 돼요. 신혼여행지를 예약할 때가 제일 신납니다. 왜냐? 둘 다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많아봐야 뭐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행 가봐야 뭐 얼마나 가봤겠어요. 뭐 일본하고 뭐 동남아 몇 군데 조금 가본 거지. 그것도 다 뭐 배낭여행이나 아주 싸게 가지 엄청 비싼 럭셔리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평생 이렇게 좋은 데를 갈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한 시기예요. 그러면 보통 어디를 가느냐? 와이프가 가자는 대로 가요.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분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끌려가면 안 돼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다짜고짜 포기하시면 안 되고 한 번은 좀 얘기를 해봐야 돼. 뭐냐? 이게 정말 큰 돈이 나가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 하루에 120만 원짜리에서 잘 수가 있어요. 나는 월급이 300인데 비행기 편도가 400만 원, 500만 원이야. 예. 이런 데를 가게 될 거예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자친구가 그런 데를 당연히 얘기를 꺼낼 거예요. 왜냐면 자기 친구들이 그런 데 가니까. 자기 언니가 그런 데 갔거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거길 가려고 해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그렇게 경제 개념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몰디브? 요즘에 몰디브 좀 약하죠? 하와이? 아니면 뭐 칸쿤? 아니면 뭐 유럽 일주 막 이렇게 가요. 그걸 한 번은 말려볼 필요성은 있어요. 말려볼 필요성이 있는데, 야,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그거 너무 비싸서 가지 말자. 이 얘기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야, 거기 너무 비싸서 가면 안 돼. 우리 그냥 동남아 쪽으로 가자. 세부 가자, 세부. 아니면 보라카이 가자. 비싸서 보라카이 가자. 이 소리 하면은 작살 납니다, 진짜로.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목적. 야, 이 돈을 아껴서 우리 뭘 하자. 뭘 하자라고 그거를 정해야 돼요. 그거를 정하지 않고 그냥 돈 아끼겠다고 얘기하면은 진짜 여기서 파혼됩니다. 야, 우리 한 번뿐인 결혼이야. 근데 유럽 안 갈 거야? 이번에 못 가면 6박 7일, 7박 9일 갈 수가 없어. 저번에 같이 결혼식 갔던 영미 있지? 걔네는 14박 15일로 갔어. 이 얘기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넌 날 사랑하지 않아로 가요. 진짜로.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니로 가기 때문에 비싸서 안 간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목표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돈을 아껴서 다른 거를 하자. 그렇게 한번은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커.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통과했어. 여기는 그래도 행복해. 왜냐면 나도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와이프만 보내주는 게 아니죠. 와이프만 유럽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나도 갈 거잖아.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나도 유럽 안 가봤으니까 그래 나도 가보자 뭐. 그래 반반 내자. 이런 마음에 한 번은 가죠. 그럼 통과했어요? 그럼 뭐 하냐? 결혼식장을 예약합니다. 요게 또 한 6개월 전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8월에 결혼한다. 그럼 2월에는 예약을 하셔야 돼. 근데 이 결혼식장은 사실상 내 손을 떠납니다. 자식들의 영향은 별로 미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아들, 딸이 20살만 돼도 주말마다 예식장을 다니세요. 그래서 맨날 어디 가서 축의금 내고 오시는 게 일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우리 식장에 오니까. 그래서 아들, 딸이 어느 정도 30이나 뭐 33, 넷 이쯤 결혼할 때쯤 되면 이미 축의금을 깔아놓은 게 엄청나요. 그래서 받아내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 식장을 또 고르려고 하시고,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해도 퇴짜를 놔요. 퇴짜를 놓기 때문에 요거는 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혼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하니까 축복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아들, 딸 잘 키웠지? 라고 친척과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게 돼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아직 안 한 분들은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키워가지고 우리 멋진 사위, 우리 멋진 며느리 얻었다.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 사위가 삼성 다녀, 우리 며느리 변호사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식장에서. 누구한테?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뭐 저희는 스몰 웨딩 할 거예요. 그러면은 등짝 스매싱 맞습니다. 그냥 깔아놓은 돈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이겁니다. 스튜디오 촬영을 해요. 스튜디오 촬영.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예약하셔야 돼요. 6개월 전에. 그리고 본식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장에서 막 찍어주는 스냅 촬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DVD로 만들어줘. DVD로 만들어가지고 DVD 플레이어도 없는데 요즘에 CD도 안 쓰는데 뭘 막 만들어줘. 아니 뭐 USB에 막 담아줘요. 요거 6개월 전에 예약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레스도 예약해야 되죠. 스드메예요, 스드메. 그리고 메이크업도 예약하셔야 돼요. 여기서 남자들 또 그 의견 제시했다가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할 때 그러니까 섣불리 어떤 의견을 얘기했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서 그 특히 여자분들의 이제 어떤 논리가 있냐면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오늘 얘기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눈이 끝도 없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눈이 끝도 없이 높아져요. 왜냐면 우리 동네 미용실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청담동에 가야 될 것 같아. 청담동에 가면 스드메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포즈 잡고 사진 찍고 있으면 옆에서 줄 서 있어요. 빨리 좀 지나가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찍으려고 사진 기자가 이렇게 옆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드레스 입고 있는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재킷 하나 걸쳐주고 이렇게 서 있어. 그 찍는 곳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 봐. 하여간 여기서 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최악은 뭐냐면 야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넌 날 사랑하지 않아가 돼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략과 전술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아껴서 다른 걸 하자. 이거를 모아서 우리 어떤 거에 돈을 써볼까? 라고 화제 전환을 하는 건 좋지만 야 너무 비싸다 야 무슨 청담동이냐 야 그런 거 야 그냥 동네에서 해 야 그냥 좀 너무 그냥 허례허식 같지 않아? 이런 소리 했다가는 작살난다.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여기 넘어갔어요. 여기 넘어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신혼집을 알아봐요. 신혼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한 4개월 전에는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행복하죠. 왜냐면은 둘이서 이제 팔짱 끼고 주말에 데이트하는 대신에 집을 알아보러 갑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왠지 막 자취하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우리 이제 진짜 결혼하나 보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가죠. 서울에 아파트를 갈 거야 아마. 아니면 우리 집 우리 회사에 가까운 뭐 아파트나 아니면 뭐 와이프 쪽 가까운 아파트를 가죠. 그리고 나서 현실을 느껴요. 그동안 즐거웠죠? 욜로로 살았죠? 응? 그다음에 뭐 여름에는 항상 해외여행 갔죠? 야 남자는 벤츠지 하면서 C클래스 뽑아가지고 막 끌고 다녔죠? 시계는 그래도 오메가 정도는 차야죠. 막 태그호이어는 뭐 싸구려예요. 막 이러고 막 살았죠? 그리고 샤넬하고 루이비통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인 줄 알았죠? 아니다. 여기서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야, 뭐냐? 집값이 뭐 이렇게 비싸냐? 라고 그때 처음 느끼죠. 그때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해요. 통장엔 1,500만 원 있는데 집값이 7억이네. 근데 집이 별로 좋지도 않아. 우리 엄마 아빠네 집 정도 수준으로 살려니까 답이 안 나와. 내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개털이더라. 라는 현실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가죠? 전세를 알아봐요. 전세를 알아봤는데 답이 안 나와. 이것도 답이 안 나와.
전세자금 대출을 잘 해준대. 80% 해준대. 근데 120만 원 내야 돼. 나는 한 달에 80만 원 저축하고 있어. 답이 안 나와요. 빌라를 가요. 그래서 빌라를 갔더니 답이 안 나와. 이건 반대로 답이 안 나와. 여기는 못 살겠어. 도저히 여기는 못 살겠는 수준이에요. 예비 와이프가 문 앞에서 들어가질 않아. 문 앞에서 들어가질 않고 넌 날 사랑하지 않아가 돼요. 다시 또. 그 시댁에서 어떻게 좀 안 돼? 어떻게 좀 돈 없나?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슬슬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옥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내 연봉으로 어떻게 좀 될 것 같아요. 내가 월급은 200이고 연봉이 2,400이지만 갖다 부으면 신혼여행 갔다 올 수 있고, 뭐 어떻게 드레스? 그래, 뭐 150 내가 낼게. 할 수 있죠. 근데 3억, 4억, 5억은 못 하잖아. 내가 답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옥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겨우겨우 어떻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결국 부모한테 손을 벌리죠. 그래서 엄마, 누구야? 영미랑 내가 얘기해 봤는데,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없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말이 없어. 말을 못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구해볼게. 이러고 대화가 끝납니다. 이러고 대화가 끝나요. 그러면 철없는 아들은 엄마가 어떻게 구해주겠지? 이렇게 가는 거고, 좀 생각 있는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갑자기 막 담배가 생각나고 술 먹으러 가고 이런 게 되죠. 아직 여자들의 그 고통은 안 왔어요. 아직 여자들의 고통은 조금 이따 와요. 좀 이따 옵니다. 제 경험담 아니에요. 저는 월세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막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막 정신 없어져요. 막 대출 알아보러 다녀야 돼, 갑자기. 그런데 막, 이거는 안 되겠고, 집값도 별로 안 나오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나는 우리 아들이 알아서 잘 모았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개털이네? 하면서 그때 아들에 대해 충격을 그때도 받아.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다시 또 아들한테 실망하는 단계가 와요. 우리 아들은 알아서 잘했겠지. 우리 아들은 뭐 착실해요 라고 했지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들 얼마나 모아놨어? 그랬더니 나 한 1,500 있지.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럼 내가 2억 8,500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아들 잘못 키웠구나. 연봉이 4,000인데 3년 동안 1,500 모아놨구나. 그러면서 이놈 새끼를 내가 진작에 쫓아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어떻게 답이 없죠? 그럼 여기서 또 한 2, 3주 가는 거예요. 2, 3주 그냥 갑니다. 흘러가요. 그리고 주말에 또 여자친구 만나죠? 그럼 여자친구가 계속 눈치 줘요. 어떻게?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집 어떻게 해? 거기 빌라 갈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봐.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결해 준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섣불리 해결해 준다라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죽는 소리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자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죠?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자들도 좀 이따 돈 내니까 기다려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 하는 남자들 있거든요.